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는 걸 제외하고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 제가 건강 상태가 그닥 썩 아직 좋지가 않아서요. 당분간은 영상을 격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스윙 댄스와 관련 있는 라인 댄스 스텝과 라인 댄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컨트리 음악과 컨트리 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 댄스가 라인 댄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라인 댄스의 시작이 컨트리 댄스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컨트리 댄스나 컨트리 음악에 대한 이해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컨트리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컨트리 음악을 많이 들려주지도 않기 때문에요. 들어보실 기회도 별로 없으실 것이고 해서 컨트리 음악의 어떤 역사와 그거하고 관련 있는 컨트리 댄스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남부 지역의 전통 음악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음악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 컨트리 음악의 베이스는 영국 아일랜드 지방의 셀틱 쪽의 음악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일랜드 지역의 음악에 여러 이민자들의 음악, 그 다음에 노예로 있었던 흑인들의 음악,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전통 음악에 혼합이 돼서 하나의 콜라보를 이루게 된 음악의 전형이 미국의 컨트리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920년대부터 상당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힐빌리라고 불리는 장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리 음악의 가장 기초는 힐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힐빌리는 기타나 만돌린이라고 해서 동그란 악기가 있어요. 기타 비슷한 만돌린이나 벤조라든지 이런 각 이민자들이 사용했었던 악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냈던 음악이라서요. 좀 더 지금의 컨트리 음악보다는 좀 더 그 나라의 어떤 전통 음악의 혼합체 형식이 훨씬 더 강했었고요. 이런 힐빌리 음악에 웨스턴 스윙하고 홍키통크라고 하는 장르가 결합이 돼서 1940년대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칭해서 컨트리 웨스턴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컨트리 웨스턴이라고 하는 용어는 1940년대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리 웨스턴 장르에 다시 리듬 앤 블루스가 결합이 되면서요. 이게 1960년대에 좀 가서 결합이 되면서 이게 로키빌리라고 하는 장르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키빌리가 뭐냐면 락앤롤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가수도 처음에는 로키빌리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락앤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쭉 연결이 되다가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락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그 락 음악이 발전했을 때 컨트리에도 컨트리 락이라고 하는 장르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매니아들 쪽에서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발라드 같은 팝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면서 컨트리 팝이라고 하는 장르가 다시 그 시절에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가수는 케니 로저스나 돌리 파튼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컨트리 팝 음악이 굉장히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대세를 이루다가 언제든지 항상 너무나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되면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반동이 생기기 때문에 네오 트래디셔널 컨트리라고 해서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원래 컨트리를 복원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생기면서 내슈빌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을 다시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라인에서도 보면 뭐 honky-tonk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장르는 아주 전형적인 컨트리의 베이직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의 컨트리 음악이 다시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컨트리 팝 역시도 여러 가지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콜라보가 되는 과정에서 크로스오버 컨트리 팝이라고 해서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컨트리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 컨트리 팝의 가장 대표 주자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가수예요. 저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저희 젊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컨트리 뮤직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금 현재는 컨트리 음악의 주요 태세는 크로스오버 컨트리 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라인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컨트리 음악이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간간히 트래디셔널하고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마치 이렇게 양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양립을 해서 전통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면서 컨트리 음악이 상당히 아주 넓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리 뮤직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카우보이들이 굿즈 신고 췄었던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형태의 춤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컨트리 음악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컨트리 음악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많이 나타난 컨트리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라인 댄스를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웨스코 스윙하고 이스코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스윙 스텝이 라인 댄스 스텝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만 해드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텝에 대해서 몇 가지 연관성 있는 스텝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스텝은 3스텝이죠. 스텝이 3개 있다는 뜻이고요. 앵커 스텝을 하실 때 저희가 보시면 웨스코 스윙은 거의 마지막 동작에 앵커 스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 스텝의 기본 형태는 백워드 락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발을 뒤로 보내시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앵커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락을 하고 앵커를 하고 제자리로 오겠죠. 웨스코 스윙에서 하시는 앵커 스텝입니다. 앵커 스텝은 웨스코 스윙에서 일단 움직이면서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앵커 스텝은 제자리에서 하시는 스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앵커 스텝은 기본형은 뒤로 진행을 합니다. 뒤로. 그래서 원래 웨스코 스윙이 파트너 댄스이기 때문에요. 파트너하고의 일정 부분의 어떤 그 텐션을 유지하시면서 이 상태에서 앵커 스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여자, 남자 둘 다 뒤로 살짝 물러나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유의하실 점은 그렇다고 해서 앵커 스텝을 실제로 뒤로 이렇게 빠져서 하시는 동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의 그 앞에 스텝에서 파트너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스텝이기 때문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앵커 스텝을 하게 됩니다.
이 앵커 스텝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리에이션은 보통 저희가 사이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시는 문장인데요. 사이드락이 저희가 보면 사이드 나무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락이에요. 그래서 사이드락 앵커 스텝이죠. 앞에서 보시면 사이드락 앵커 스텝이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사이드락 앵커 스텝. 완벽하고 아주 유사한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는 forward, 앞으로 하시는 형태의 앵커 스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앵커 스텝은 front cros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크로스 동작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front cross 앵커 스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cross 앵커 스텝이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cross 앵커 스텝.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오버로테이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버로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트가 이제 이동하고 움직인다는 뜻인데, 오버니까 기본 기준에서 하시는 이 라인에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 라인에서 오버로테이트가 해서 방향을 사선으로 로테이트 가셨다가 돌아오는 이걸 오버로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오버로테이트 앵커 스텝은 로테이트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앞에서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로테이트. 이게 오버로테이트 앵커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윕 앵커 스텝이 있어요. 스윕 앵커 스텝은 뒤에서 보통 이 앵커 스텝이라고 하는 거의 바리에이션을 남자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보내주고 여자를 따라가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스윕 앵커 그 스텝은 뒤에서 앞으로 스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스윕 하시는 걸 스윕 앵커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윕 앵커 스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앵커 스텝하고 달리 카운트를 1 and 2라고 쓰지 않고 1, 2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문제는 보통 7 and 8이라고 하는데 7 and 8이 아니라 스윕은 7, 8이에요. 그래서 7, 8 이게 스윕 앵커 스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 8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앵커 스텝의 바리에이션입니다. 이런 앵커 스텝 바리에이션의 형태는 라인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은 라인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라인 댄스를 사용하시는 명칭은 라인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많이 바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의 이름은 웨스트 스윙 상에서 사용하는 앵커 스텝 바리에이션의 명칭입니다. 웨스트 스윙에서 앵커 스텝을 항상 마지막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 다른 스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텝이 코스터 스텝입니다. 그래서 코스터 스텝을 이용해서 엔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코스터 스텝의 형태를 웨스트 스윙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워드로 가셔서 백워드, 크로스, 포워드이죠. 그래서 발을 뒤로 빼고 모아서 앞으로. 그렇죠? 근데 예전에 맨 처음에 웨스트 스윙을 만들었을 때 코스터 스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뒤로 가시는 형태가 있었고요. 포워드 형태도 있었답니다. 포워드로 가셨다가 다시 백워드로 빠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악 박스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동작이 같이 존재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포워드 동작보다는 백워드 동작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요. 지금은 웨스트 스윙에서도 코스터 스텝이라고 하는 건 백워드로 진행되는 스텝을 말합니다. 그래서 1 and 2겠죠. 이때 코스터 스텝을 가끔 보면 뒤꿈치를 들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코스터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전환하시기 위해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을 모아서 체중을 바꾼 다음에 가셔야 되니까 이럴 때는 발이 볼 플랫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 플랫 형태를 취하고 앞으로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포스터 스텝은 이렇게 발을 들으시면 안 되고 발을 모아서 다시 보시면 발을 모아서 이걸 포스터 스텝이라고 합니다. 스윙 댄스에서 많이 하시는 동작과 관련이 높은 스텝 중에 하나가 볼 체인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체인지 동작을 활용해서 많은 바리에이션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동작은 킥볼 체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킥볼 체인지가 원형 동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킥볼 체인지의 원형 동작을 볼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볼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냐면 말 그대로 형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을 놓고 볼을 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올렸다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볼 체인지 동작을 볼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윙 댄스나 라인 댄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볼 체인지 동작은 다른 라틴 댄스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볼 체인지 동작은 앞에 홀드 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홀드를 잡고 볼 체인지를 하죠. 홀드를 잡고 볼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볼 체인지, 볼 체인지, 이걸 볼 체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볼 체인지 동작을 활용한 그 스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요. 근데 이런 볼 체인지를 기본으로 해서 홀드 자리에 어떤 스텝을 넣느냐에 따라서 스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킥을 넣으면 킥볼 체인지가 되는 거고요. 힐을 넣으면 힐볼 체인지가 되고 토를 넣으면 토볼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볼 체인지 바리에이션인데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킥볼 체인지 동작을 볼게요. 킥볼 체인지 동작은 킥을 하고 킥한 발이 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킥을 하고 볼을 놓고 체인지 동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킥, 볼, 체인지 보시면 킥, 볼, 체인지. 그래서 보시면 킥, 볼, 체인지. 보통 이제 킥볼 체인지를 가르쳐 드리면 어떤 형태가 가장 많으시냐면 약간 뒤로 넘어가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볼 상태에서 체중을 완전히 놓고 그 볼을 잡은 발에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옆에 발을 들어서 올렸다가 체중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킥을 하시고 나서 볼을 넣으실 때 볼을 놓고 드시는 게 아니고 킥을 하고 볼을 놓으면서 드셔야 돼요. 거의 동시에 들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킥, 볼, 체인지예요. 그래서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 자, 이 동작에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킥을 하고 볼을 올렸다가 팡 떨어지시거든요. 킥, 볼 이렇게. 볼 체인지에서는 실제적으로 체중을 분산해서 볼부터 힐까지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서 킥, 볼, 볼 플랫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킥, 볼 플랫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실 때 킥볼 체인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킥, 볼 살짝 눌러서 추시는 거예요. 킥, 볼, 체인지, 킥, 볼, 체인지. 아시겠죠? 이 킥볼 체인지에서 다시 킥 자리에 힐을 넣으면 힐볼 체인지가 되겠죠? 힐, 볼, 체인지. 많이 하는 동작들 라인에서 힐, 볼, 체인지. 그렇죠? 다시 힐, 볼, 체인지. 또는 이 자리에 토를 넣어도 됩니다. 토, 볼, 체인지. 그렇죠? 그래서 토,
다른 댄스로 가서 또 다른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라인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바리에이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데요. 주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영어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외국어이기도 하고 또 저희 라인댄스가 외국 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스텝시드조차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영상 말미에 간단한 영어 표현 정도를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고요. 선생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뭐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니까 오늘은 그냥 테스트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외국 안무가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워크숍도 있고 뭐 나가실 경우도 있고 하셔서 만날 기회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보통 가서 보면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Hi, Hello, Nice to meet you 정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한 템포만 더 나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 중요한 건 발음도 중요하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액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조라고 하는데 여기 고저장단이 있거든요. 언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말 할 때도 높낮이가 없이 계속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면 지루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고저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저장단을 살리시는 그 문장을 발음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에 액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hello, hi 뭐 이런 정도의 단어를 얘기하실 때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액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hello 내지는 hi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액센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액센트를 사용하셔야 되지만 모르실 경우, 내가 이 말의 액센트를 잘 모를 경우에 이럴 때는 보통 hi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hi 올리세요. 네,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hi 반가워야 되니까 그래서 hi 이렇게 인사하시거나 아니면 hello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hello 하고 뒤를 올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약간의 고저장단이 있음으로써 의사 표시나 감정 표시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실 때는 hi 내지는 hell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nice to meet you라고 하시죠. 그러면 nice to meet you예요. 그래서 nice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to meet이면 만나서 you는 당신이라는 뜻이니까요. 당신을 만나서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발음을 하실 때 핵심이 되는 말은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ice하고 meet을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ice to meet you가 되는 거죠. 그냥 nice to meet you가 아니라 nice to meet you. 그래서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의 가장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good to see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good도 좋다라는 뜻이고 to see가 보다라는 뜻이죠. 만나다는 데 너 봐서 you는 당신이라는 뜻이니까 너를 봐서 좋다, 너를 만나서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good하고 see의 액센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good to see you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났을 경우에는 그 뒤에 again 이라는 표현을 붙이시면 됩니다. again 이라고 하는데요. again 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gain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again에도 액센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good하고 see하고 again에 액센트를 주면 good to see you again이 되는 거죠. 그래서 good to see you again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nice to meet you agai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발음하시는 액센트가 세 군데가 되겠죠. 이때 영어 발음에서 약간 그 발음에 약간의 기교라고 말씀을 드리면 굿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굿을 보통 이제 굿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우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굿이라고 하지 않고요. 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코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굿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굿 이렇게 입이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굿 입을 옆으로 약간 벌리셔서 굿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서 발음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good, yes, good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good to see again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see라는 발음이 있어요. see보다 see도 good to see가 아닌 good to see you again이요. see가 아니고요. see라고 발음하지 see라는 발음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발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see 이렇게 되시는 게 good, see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good도 옆으로, see도 옆으로. 그래서 입을 약간 옆으로 벌린다고 생각하시고요. good to see 하시는 겁니다. see, 그죠? see. 그래서 good to see you again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약간 옆으로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좀 더 발음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nice to meet you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똑같이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o라고 하는 건 나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to도 to 아니고요. to 짧게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o 아니고 to. 그러니까 발음을 길게 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짧게 뱉는 듯이 탁탁 내뱉는 듯이 발음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nice to meet you too.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nice to meet you too 해서 반가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면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면 뭐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경우에 그러면 how are you? 보통 잘 알고 계시는 how are you? 이거는 대답을 보통 알고 계시죠? fine, thank you, and you? 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니까. 근데 그런 대답은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보거나 꼭 how are you? 라는 질문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how are you? 또는 how about today?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how about today?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fine, thank you, and you 말고 보통은 그냥 I'm okay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좋아. 뭐 괜찮아. I'm okay. 아니면 그냥 okay 라고 얘기해요. 또는 I'm good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면 이 행사가 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It's amazing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는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보통 뭐 I'm good, I'm okay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not much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not much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상대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how are you? 또는 how about today? 또는 만났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경우에는 How have you be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어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났을 경우에 요즘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How have you bee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How have you been?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I'm okay, I'm
I'm good, not much.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건 That's good 또는 That's great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는 뭐 그쪽에서 어떤 거 상황에 뭐 It's amazing 이렇게 하면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대답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표현을 하시고 나면 일단은 주고받는 얘기가 한 2번 정도는 지나간 거니까요. 처음에 그냥 nice to meet you만 하고 헤어진 것보다는 대화를 좀 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대화는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짧은 말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되게 간단하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복습을 하시다 보면 익혀두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저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Hi, hello 인사를 하고 Nice to meet you 또는 Good to see you 합니다. 다시 만났을 경우에는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하시죠. 또는 Good to see you again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는 저한테 먼저 Nice to meet you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Nice to meet you too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로 들어가게 되면 How are you?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How have you been?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I'm okay, I'm good 또는 Not much 이런 대답을 저도 할 수 있고 상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That's good, That's great 또는 I think so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의견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쉽죠? 이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게 만나서 반가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한국말도 약간의 감탄사나 형용사, 부사를 사용하시면 말이 좀 더 문맥이 매끄럽고 친근하고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약간의 감탄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지만 가장 손쉽게 사용하시는 감탄사는 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I'm okay, I'm good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그냥 That's great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Oh, that's grea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훨씬 더 제가 되게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또는 만났을 때도 그냥 Hi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Hi 하듯이 똑같이 그 약간의 액센트의 느낌의 감탄사적인 느낌을 넣게 되면 훨씬 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표정도 사실은 좀 더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는 표정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너무 묵뚝뚝하시면 어감상이라든지 말을 전달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즐겁거나 기쁘거나 반갑거나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Hi 내지는 Oh, that's great 이렇게 하셔야 상대방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인사말도 잘 활용하시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를 한다고들 하는데도 항상 많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이제 하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컨텐츠라든지 새로운 어떤 장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보충 설명은 제가 충분히 다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영상을 격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